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권광윤님이 이제 매일 아침 채팅방에 안 들어오면 어찌나 궁금한지 시선 집중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궁금하실까? 응? 글쎄요. 뭐 제이비의 얼굴도 궁금하고 오늘은 뭐 입었나도 궁금하고. 그 얘기하니까 더마카의 얼굴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포기를 안 하고. 포기하세요. 저렇게 박절하게 대하냐. 네. 네, 포기하시고요. 네. 아직도 그런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다른 꿈을 꾸시기 바라고요. 혹시 뭐 죄진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컨셉이에요. 신비주의. 이 컨셉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시선 집중 마지막 회가 되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간간히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은데요. 경력 세탁하려고. 당연하죠. 절대 공개 안 할 거고요. 네. 다 절대 공개 안 할 거고요. 네, 뭐 더마카가 궁금해요, 더마카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궁금증 별로 안 가실 거예요. 그냥 목소리로 만나시면 됩니다. 저는 AI니까요. 그림쟁이님, 네. 오늘은 아이들 체험학습 내고 경주에 와서 힐링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경주 월드에서 아이들 쫓아다닐 생각하니 조금 후덜덜하긴 한데요. 펜션에서 아이 엄마 다 듣도록 크게 소리 켜고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네. 어제 요 MBC 앞에서도 꼬마애들 많이 와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있던데. 네, 그게 MBC랑 뭐 어디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했었나 봐요. 엠네스티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아유 너무 귀엽던데 보니까. 네. 열심히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좋겠죠. 애들 체험학습 내고 가셨다는 거는 결국 놀러 가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놀러 가는 겁니까? 얼마나 그 힘든 노동인데 그게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도 발끈을 하세요. 깜짝 놀랐네. 네. 그리고 1611님, 현충일과 주말 사이 금요일이라 그런지 출근길 도로가 한산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정말 웬일인지 도로가 한산하더라고요. 중간에 또 뭐 휴가 쓰셨나? 휴가 쓰신 그러신가 분들 봐요. 계신가? 예. 좋으시겠다. 네, 연일 쉬지 않고 생방하는 JB와 저 그리고 시선집중 제작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징가님이 요즘 아침 시간에 바빠서 댓글 참여 잘 못했네요. 하지만 귀는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애기 귀엽다고 JB가 막 얘기해 주시니까 토토로님이 아유 JB 손주 보셔야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JB 타임즈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주 얘기에겐 아직 좀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간 넘어갈게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동해 심해 가스정 공동 탐사 사업에 참여했다가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이 사실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히면서 세세하게 뭐라고 밝혔냐면 우드사이드가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 기업 BHP와 합병하면서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 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다. 요 두 가지. 요 사실을 밝힌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우드사이드가 사업 장래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쌓이기 전에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뭐 아마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평가를 좀 한번 해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은 하나마나한 어떤 설명이죠. 왜 그러냐면 사업 재조정할 수 있죠. 근데 재조정의 기준이 뭡니까? 돈 되는 건 안기고 돈 안 되는 거 정리하는 게 재조정 아닙니까? 사업 재조정? 그러면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재조정 대상에 놓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는 좀 했거든요. 그렇게 의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철수했다고 도대체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이게 어떤 그 반박 설명으로 성립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대박이 있다고 하면은 사업 재조정이 아니라 재조정을 하더라도 그건 남겨놓지 않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얘기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네. 우선 진행 과정을 한번 먼저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드사이드는 2022년 7월에 사업 철수 의향을 표명을 했고
지난해 1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액트지오에 자료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액트지오가 지난해 말에 자료 분석 결과를 전달을 했습니다.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진행 과정에 따르면 장래성의 판단 근거를 축적하는 과정은 여기서 이제 그 석유공사가 되겠죠. 짧으면 한 달. 여기서 한 달이라는 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완료하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한 1월과 2월 사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죠. 짧으면 한 달, 길면 반년.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철수 의향을 표명한 다음에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한 시점, 그 시간차를 놓고 보면 반년이 되는 건데 이 기간에 반전을 이끌어낼 만큼의 새로운 자료가 축적될 수 있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드사이드도 계속 자료를 축적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장래성 판단을 위한. 그런데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우드사이드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석유공사, 액트지오는 지금 해석을 달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후에 새로운 자료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판단이 뒤집힐 만한 근거가 바뀌었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 쟁점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를 봐야 되는 건데 석유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분석을 의뢰한 자료는 세 종류라고 합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 두 번째, 그동안 축적된 탐사 자료. 세 번째, 자체 추가 자료. 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들었거든요. 여기에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그동안 축적된 탐사 자료는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유한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우드사이드가 보유 또는 공유하고 있던 자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 추가 자료에서 장래성 판단이 갈렸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로 예정된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묻고 답해줘야 되는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세계적 규모의 석유 개발 업체의 장래성 없다라는 판단을 뒤집은 근거.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체 추가 자료.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점을 강조하는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 산자부에 17개 질의를 보내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산자부가 모두 자료 제공 불가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액트지오가 사업성 평가 결과를 석유공사에 통보한 시점을 전후로 액트지오와 주고받은 공문과 관련 자료의 제출,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그 관련 자료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 자료 제출을 산자부는 거부를 했대요. 그럼 거부 이유가 뭐냐? 석유공사와 액트지오 간 주고받은 각종 자료는 양사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영업기밀의 당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석유공사하고 액트지오라는 네.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산자부나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오케이 안 하면 공개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에게 이거 뭐냐 물어봐서 아브레우 고문이 대답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자료였다고. 그죠? 이렇게 되면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핵심 체크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정반대로 저희는 석유공사하고 이게 지금 기물사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밝힙니다라고 아브레우 고문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료가 오가서 어떤 근거로 그런 해석을 내렸는지에 대한 양면의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브레우 고문이 입국길에 우리나라 도착해서 그런 경제성에 있어서 일단 자신감을 보이면서 동해상 심해는 이전까지 심도 있게 연구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JB가 얘기한 대로 이 자료의 근거, 이 판단의 근거, 이거는 꼭 공개를 해야 검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에는 전제가 있죠. 자, 호주 최고의 석유 개발 업체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당한 분석 해석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자료를 축적을 해왔고 그걸 보고 해석을 한 결과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액트지오는 해석 능력이 탁월하지만 우드사이드는 해석 능력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 지금까지 제 얘기는 성립이 안 되겠죠. 물론 논리상으로는. 근데 세상사가 그러냐라는 것들은 이거는 상식의 수준에 속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해서 석유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를 보는데 그 정도의 해석 능력도 없는 회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요즘까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뭐 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얘기인데요. 아브레우 고문이 이제 영일만 일대의 유망 구조가 남미 가이아나 유전 있잖아요. 네. 여기도 100년 동안 파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시추공을 추정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 아브레우 고문이다. 그리고 아브레우 고문이 이 영일만 일대 유망 구조가 남미 가이아나 유전과 지질학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석유공사를 통해서 산업부에 전달을 했다.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오늘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건 두 가지인데요. 아브레우 고문은 도사다. 2번 아브레우 고문은 내가 해봐서 안다. 요거잖아요. 그 얘기를 정리하면. 네, 어쨌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뭐 두 가지 숫자가 일단 궁금합니다. 석유가 나올 확률 20%라고 본 근거, 그다음에 최대 140억 배럴에 묻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 그다음에 JB가 짚어주신 거, 그리고 왜 액트지오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오해를 그 부식시키는 거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가스 석유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논점은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뚫어가지고 뽑아낼 정도의 경제성이 있느냐가 지금 핵심 쟁점인 거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석유가 없다, 가스가 없다가 아니라 일단 그러면 거기에는 온갖 기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려가 돼가지고 경제성, 우드사이드의 경우 이제 장래성이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전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심정으로 검증할 건 다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의 얘기죠. 펑펑 쏟아진다면 세상에 그걸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지 그거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어제 다른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해석을 우리가 한 다음에 재검증을 액트지오한테 맡긴 거냐 아니면 아예 해석 자체를 액트지오한테 맡긴 거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설명은 액트지오가 지난해 말에 그 해석 결과를 보내왔고 그거를 가지고 검증을 의뢰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원희 의원이 질문한 중에 내용이 그럼 검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밝혀라 했는데 이것도 안 밝혔어요 지금. 지금 검증위원과 자문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문단.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단은 지금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산업부 입장인데요. 여튼 오늘 기자회견으로 궁금증이 풀릴지 좀 궁금한데요. 네. 텔라카스님이 이런 거야말로 공개를 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랄랄라님은 새로운 자료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기자회견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황소뭉치님 국회에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고 뜯고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원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의견 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고층 창문에 우길기가 나란히 내걸렸습니다. 우길기 사이에는 민관합동 사기극이라는 글자도 보입니다. 우길기를 내건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입주민이었습니다. 현충일 전날 일장기를 구매한 뒤 자신이 직접 우길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충일에 맞춰 우길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충일만 가면 비난받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군국주의가 해태해서 물러갔다 차지한 것은 사기꾼하고 탕감하게 그 자리에 대체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충일날 맞췄어요.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같은 건물에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 일었는데 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막을 방법이 없냐 논란이 큽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얘기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군국주의가 패퇴해서 물러가고 나서 차지한 게 사기꾼과 탕관원이다. 그래서 우길기 내걸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구청과의 갈등이 좀 있었고 뭐, 예, 그런 거 구청 같더라고요. 측에 부당함을 알리려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이것도 연결은 되진 않습니다. 그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우길기 내걸은 거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관심 끄는 걸 원했나? 아이고 아무튼 근데 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요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네. 자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기억하십니까? 아, 네네. 몇 달 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이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엄청난 반발을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길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기초해서 막을 수 있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 서울에 한정된 조례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만약에 부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근거가 돼서 막거나 사후 조치가 가능했겠죠.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징가님이 혹시 입주민 일본인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본인 아니고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제이비 지금 이런 얘기 해주신 건데 세종시에서 3.1절에 일장기 내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때도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발의했다는 소식까지 있고 통과됐다는 소식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켜온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등 4곳의 산하 의료기관에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모두 멈추겠다는 겁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0명 중 68.4%가 휴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행정처분이 철회가 아닌 완전히 취소가 되고 또 이번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일부터 진료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19개 대학이 참여 중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일 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서울대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요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공백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잘 들어보세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전공의 문제가 지금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서울대 의대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까지 공유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공의 문제 해법만 만약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상황이 풀릴 수 있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한번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하는 게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정부는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교수들은 이걸 취소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되어버리면 애당초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인 전공의가 범법자 취급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 점을 지금 교수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그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타협을 모색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합리적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의대 그러니까 정원 문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거는 사실 해법 도출이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불똥은 국민한테 그대로 튀게 된다. 요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뭘 좀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그렇죠. 합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